자, 오늘 10회차부터 풀이를 진행할게요. 10회. 회차에서 풀어드릴 문항은 23번 그 다음에 24번 이렇게 두 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3번부터 보세요. 23번서부터 읽어보자고. 세개의 자연수고 1, 3, 9, 27 중에서 세 개의 자연수 중에서 얘 바보 아니야? 이거 4개인데 그지? 4개의 자연수죠. 1, 3, 9, 27 이렇게 되죠. 자, 그 4개의 자연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수를 선택할 때 세수의 곱이 1000 이하가 되는 방법의 수. 이들 중에서 3개를 뽑아서 1000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본 거야. 이해가죠? 그죠? 세수를 뽑아서 배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뽑아서 그지? 그냥 곱하는 거야. 순열은 의미가 없고. 그럼 생각해볼게. 얘를 3번 뽑으면 이들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나오네. 그럼 3의 9제곱이거든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전부 다 얘네들은 3의 빵차, 1차, 2차, 3차니까 3의 거듭제곱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 3의 4제곱이 81이죠? 3의 5제곱은 3을 곱하면 243이고 3의 6제곱을 3을 곱하면 얼마예요? 29? 그 다음에 3을 곱하면 3의 7제곱은 21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저들 중에서 3개를 곱해서 1000보다 이하가 되려면 곱해서 뭐 이런 애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지수들을 다 더해서 어떻게 6차보다 이하가 나와야 되는구나. 그럼 경우의 수가 되게 많지. 예를 들어 얘 한 번, 얘 한 번, 얘 한 번이어도 3. 얘 한 번, 얘 한 번, 얘면 3의 제곱. 그치?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자. 그냥 전체의 수에서 모든 케이스를 구해서 뭘 빼자고? 세 수의 곱이 뭐보다 크게 되는 3의 7제곱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그 케이스를 빼면 되겠네. 이해가죠? 그럼 뭐가 있어? 얘죠, 얘. 3개 뽑은 거. 3의 3제곱, 3의 3제곱, 3의 3제곱. 얘를 우리 그냥 이렇게 지수만, 여기에 지수만 뜯어서 이렇게 표현하자고. 그럼 또 뭐도 있냐면 이걸 쓰는 순간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 3의 제곱 저렇게 셋이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3, 3, 2다 보니까 요거 3개 더하면 3의 8제곱이 되겠죠. 또 8제곱이 되는 게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 더해서 8이 되면 되니까 8제곱은 없네요. 7제곱은 7제곱도 마찬가지로 그지? 1000보다 크지? 7제곱 그러면 3 하나 3 하나 1 이렇게 되겠죠. 또 뭐도 있어? 3 하나 지수만 쓰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있겠네. 또 있나? 또 없죠. 그래서 전체 케이스에서 그지? 이들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4개만 빼면 되겠네. 그럼 전체는 몇 가지니 얘들아? 이들 중에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는 거 아니야. 그죠? 저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아서 저 케이스에서 4를 빼면은 어떻게 뽑아도 세수의 곱은 1000 이하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24번입니다. 자,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오케이. 0을 포함하는 자연수. 편하게 중복접을 써도 되는구나.
자, 순서상 ABC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1번 조건은 A랑 B랑 C랑 더해서 9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해가시죠? 그런 표현되어 있고, 좌표 표면에서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지 않다. 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얘도 한번 고민해 보자고. 일단 이 케이스가 몇 가지냐면 3H9죠. 근데 여기엔 또 뭐가 들어있어? 나 조건에 있단 말이야, 나 조건. 나 조건이 뭐라고? 세 점. 세 점이 1,A, 2,B, 죄송합니다. 3,C. 요렇게 되면 안 된대. 그지?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 그러면 저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 한 직선 위에 있는 이 케이스를 빼면 되겠네. 그럼 저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원래는 어떻게 풀어? 얘네들의 기울기, 그죠? 기울기. 또 이 두 점을 잡았을 때 이 기울기가 같을 수밖에 없지. 한 직선에 존재하니까. 그럼 기울기는 뭐 분의 뭐? x의 증가량 분의 뭐 분의 뭐? b 빼기 a랑 x의 증가량 1분의 c 빼기 b랑 같아요. 그럼 정리해주면 b를 넘기고 c를 더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이렇게 되면 안 된대, 얘들아.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때려 넣으면 얘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어? 2b를 집어넣으면 얘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자고? 2b를 집어넣으면 3b가 9니까 b가 얼마? b가 3이 되면서 얼마? a 플러스 c가 얼마가 되는 6인 이 경우는 빼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되면 세 점이 한 직선에 존재하게 되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너의 관점에서 이 주기네. 왜? A랑 C랑 만약에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B는 얼마로 고정인 상태야? 3인 상태야.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져? A랑 B랑 C랑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3은 고정인 상태에서 AC가 이런 케이스, 즉 이 경우에 한 가지가 얘랑 매칭이 된다는 얘기죠. 또 있겠지, 그치? 그 케이스가 얘랑 동일하더라 해서 그런 식으로 빼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근데 봐봐, 이것도 그냥 이거 보고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서 일로 갈 때 여기가 한 칸이거든, 얘들아. 여기가 한 칸이야. 여기 수직이겠지, 그치? 여기서 일로 갈 때 한 칸이야. 2의 3이니까. 여기 수직일 거고. 그 여기랑 알파랑 같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평행하니까. 이 두 개의 도형이 합동이 나와요. 합동이 나온다는 건 얘랑 얘랑 길이가 같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얘의 y좌표에 얘의 y좌표. 걔네들의 반띵이 얘의 y좌표 B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자, 이거 보고 그냥 바로 느끼면 좋은데 안 돼도 기울기로 접근하면 되더라. 그지? 자, 그래서 10회차를 풀이했고요. 11회차 보세요. 11회차 보시면 제가 뭐 풀이를 해드릴 만한 게 18번 하나밖에 없네요. 네, 18번 보세요. (11회차) 18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1 더하기 1 플러스 x의 1차 더하기 1 플러스 x의 2차 더하기 이렇게 간단 말이야. 어디까지가? 15차까지 가네. 이 녀석의 차수가 15차니까 저 1을 포함해서 그죠? 16개의 항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잖아. 그러면 너를 그냥 싹 다 더하면 너를 싹 다 더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는 쓸 거 없고요. R에 몇 개? 16개라고 얘들아. 이렇게 표현되더라. 여기까지 했죠?
그럼 쟤를 정리하면 얘는 x분의 우리가 많이 풀었던 내용이지. 이것도 안 해도 여러분 잘 할 텐데 11회차 풀어드릴 만한 게 없더라고. 그래서 한 문제 그냥 이거 선정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걸 파란색을 다 더하면 이런 전개식이 나오는데 이 녀석이 뭐 물어봤어? XR이란 녀석에 개수를 AR로 세팅했대요. 여기까지 가죠, 그죠? 여기가 R차일 때 개수를 AR로 세팅했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A3 물어봤지. A3랑 A의 모식이랑 같니? 물어본 거야. 그럼 당연히 A3는 뭐겠어? 여기 3 집어넣으면 얘는 뭐의 개수야? 뭘 뭐의 개수야? 3차의 개수겠지. 여기까지가? 그럼 이 녀석의 3차의 개수는 이 분자의 4차의 개수겠죠. x가 약분돼서 3차로 표현될 테니까. 그럼 분자가 4차가 되면 너는 영향 안 미치니까 결국 뭐가 이 녀석의 4차의 개수, 즉 16개 중에 몇 번? x를 4번 선택한 야가 결국 x가 약분되면서 3차의 개수인 AC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얘랑 같은 건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뭐랑 같아? 16C, 12랑 같단 말이야. 이해 가시죠? 그럼 당연히 여기 몇 차겠어? 이렇게 12차의 개수겠지. 근데 문제는 여기다 12를 쓰면 안 되고 이 분자의 12차는 약분되어서 몇 차가 나와? 11차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너는 11차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저게 11회차였고요. 12회차로 넘어오시고 12회차에 풀어드릴 만한 건 14번 그리고 18번 두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14회차 14번 18번 14회차가 아니라 12회차인가요? 으라차차인가? 죄송합니다. 12회차 12회차에 몇 번? 14번이랑 그 다음에 몇 번? 18번. 자, 14번부터 볼게요. 문제에서 뭐라 표현해? 역시 집합이야, 그지? 집합은 그려라. 어떻게 그려라? 집합이래. 죄송합니다. 함수는 대응 관계를 꼭 표시를 해라. x에서 x가 함수야. 얘네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문제 뭐라 했어? 가조건 F1과 F5는 서로 곱해서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곱해서 8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그래 놓고 F2와 그죠? 여긴 등호 들어있고 F3 여기는 F4 여기는 F5를 만족시켜주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죠. 그럼 생각해 볼게. 일단 얘네들의 관점에서 그죠? 둘이 곱해서 8인데 얘랑 얘는 얘네 둘이 이들 중에 선택한 어떤 형태의 하나일 거라고. 그럼 둘이 곱해서 8이 되는 건 뭐밖에 없어? 얘네 둘밖에 없네. 그죠? 2 곱하기 4가 8일 테니까. 그럼 어떤 케이스가 있어? 첫 번째, 너가 2고 너가 4인 케이스가 있겠지. 두 번째는 조금만 지울까? 머리 조금만 지울게.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가 있어? 너가 4고 너가 2인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자고. 되는지 안 되는지. 너라면이라고 생각해보면 너라면 그럼 F1은 2잖아. 너는 너를 쏘고 F5는 4네요. 너는 너를 쏘겠지. 그럼 이 중에 걸려있는 게 너 하나 걸려있네. 너. 그죠? F1에 대한 언급은 없어 얘들아. 그럼 F1은 상관이 없는 거야. 이 조건에서는. 그럼 F를 4를 고정시켜 놓고 이제 이 조건이 성립이 되는지를 이제 고민해 봐야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해?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해라? 등호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유롭게 중복조합을 때린 다음에 얘네들이 같은 여사건을 빼자고 다시
원래 등호가 없었으니까, 그죠? 등호가 하나라도 없으면 중복조합을 쓸 수 없으니까 있다고 가정해서 자유롭게 중복조합을 쓴 후 얘네들이 같은 경우는 배제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렇다면 F, 2, 3, 4가 서로 5, 2 하면 되는 거니까 너네들이, 그지? 너네들이 이건 지울게. F1은 2로 고정인 거야. 이미 쏜 거야. 큰 의미가 없어. 여기서는 F에 대한, 그지? 언급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4 이하인 얘네들을 중복조합을 쓰면 되는 거라고.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순서에 맞게끔 3개를 뽑아서 중복을 허락해도 돼. 그런데 여긴 뭐가 숨어 있다고? 어떤 경우 숨어 있는 거야? F2와 F3 이래 되고 너희들 같으면 안 되는데 같다고 가정해서 F4 그 다음에 F5는 4니까 이 케이스가 배제를 빼야 되는 거라고. 오케이. 빼면 어쨌든 너네들은 같잖아. 그럼 너가 쏘는 걸 너는 따라 쏠 테니까 너도 F4도 그냥 없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이런 경우를 빼야 되는 거라고. 이해가? 그럼 2, 3은 4 이하. 얘네 둘은 얘네 이하를 쏘면 되는 거라고. 그렇지? 4H2죠? 4H2로 해서 이 케이스가 1번에 대한 해답이 되는 거라고.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두 번째는 F1이 4야. 그럼 너를 쌌다고 가정해. 그리고 그냥 지워버려. 필요가 없어. F5가 얼마니? 2니까 얘가 1로 가면 얘네 쏠 수 있는 게 되게 한정되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중복조합을 쓰던지 얘가 만약에 2로 가잖아? 그럼 몇 번, 이건 몇 개는 계산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너가 2로 간다면 너네들이 쏠 수 있는 거는 그죠? 그냥 써서 얘네들이 같지만 않게끔 해서 배열하는 것도 이거 몇 개 안 나오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끼케 어디 사이야. 1과 2 사이니까 몇 개 배열해서 계산하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 두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18번입니다. 자, 볼게요. 18번. 읽어보자고. 소형 자동차 10대를 일렬로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에 대형차를 주차할 때는 소형차 2대를 일렬로 주차시키는 공간이 필요하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지? 2칸을 먹어야 된대요, 대형차는. 소형차는 1칸만 주차하면 되는데, 소형차 6대를 주차시킬 공간을 선택할 때, 대형차를 적어도 1대 이상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생길 확률을 물어봤어. 뭐라고 얘들아? 적어도, A를 소형차라고 하자. 얘를 소형차라고 하고, B를 2칸을 먹는 대형차로 가정해보자. 문제 뭐라고? 적어도 대형차 B를 몇 개 이상? 1개 이상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생길 확률을 물어본 거야. 이해 가시죠? 어떻게 배열하면 돼? 이걸 그냥 배열하잖아? A 이렇게 배열했다고 쳐. 소형차 6대랑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라고. 이해 가죠? 얘 2칸씩 먹는 거니까. 총 10칸이잖아. 주차 공간이. 그래서 적어도 1개. 1개인 경우도 있고, 그지? 이런 식으로 2개인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케이스 있어? 이렇게, B, A, 한 칸 띄고, 소형차, 이렇게. 그럼 2개니까 여기도 한 칸 띄고 이렇게 돼도 되겠네. 굳이 대형차를 2대 주차시키는 게 아니라 2, 3, 4, 5, 6, 7, 8, 9, 10칸이다 보니까 그지?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하면은 대형차가 1대가 주차가 된다는 얘기죠. 소형차는 무조건 6대를 주차해야 되는 거고. 됐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적어도란 말 때문에 대형차 1대 주차시켜도 되고 대형차를 2대까지 주차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생각해? 1 빼기 당연히 전체에서 대형차 B를 배열 할 수 없는 그 확률을 빼시면 되죠. 여기까지 했지, 그지? 그러면 B를 어떻게 배열할 수 없는지를 봤더니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일단은
이런 주차 공간이 10칸이란 말이야, 얘들아. 이해 가시죠? 이렇게. 너 1번, 너 2번 칸. 이런 식으로 해서 10칸의 주차 공간이 있어. 그럼 10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해? 6칸을 선택해서, 그지? 소형차를 우리가 주차시킬 거라고. 근데 어떻게 되면 얘들아, 그 대형차가 주차가 안 되느냐? 어떻게 되면 돼? 만약에 A, 그죠?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이렇게 있고, 이런 데다가, 그죠? 이런 데다가 주차 공간을 한 칸씩 띄워버리잖아? 한 칸만. 2칸 말고. 한 칸만 띄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일단 소형차를 여기다 6개를 그지 선택을 할 건데, 그러지 말고, 소형차 6개를 먼저, 주차시켜 놓고, 그 사이사이에 주차 한 칸을 집어넣어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이를 칸 중에, 지금 6개의 소형차가 주차 있으니까, 이를 칸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중에서 4개를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칸에서는 빈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야. 예를 들어 너랑 너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너니까 빈 공간 A 소형차, 너 빈 공간 A, 너 빈 공간 A, 너 빈 공간 쓰고, 얘는 선택 안 했으니까 소형차가 다닥다닥 3대가 붙어 있겠지. 자, 주차 공간 확인.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개다 보니까, 그치? 이런 데는 한 칸밖에 없으니까 대형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 계산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됐죠?